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이재명 정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많은 자유시민들 사이에서 냉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대표와 김민수,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 등으로 구성된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정면 대결 태세를 분명히 하고 제대로 할 말들을 하면서 당 지지율도 점차 높아져 이재명 정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도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파 여성 농객인 신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교수는 국민의힘 장동혁호에 출발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뉴스 볼맛이 난다고 할 정도로 일단 기세가 좋다면서 국민의힘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교수는 또 자유파 시민들에게 최근 인기가 급등한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신규진 교수는 국민의힘 확실히 달라졌다, 프레스를 장악한 장동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동혁호의 출발은 일단 기세가 좋다. 지지율도 올랐고 장동혁 당대표는 차기 대권주자 1위로 우뚝 올라섰다. 대진운도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좌파 진영에서 가장 극강의 빌런 화력은 이재명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선택지에서 사라지니 조국, 정청래, 김민석 등 고만고만한 인물들의 3분지계가 되었다. 오히려 이들이 협동조합 모임처럼 보일 지경이다. 이 와중에 이재명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듯하다.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무로 대통령 김어준의 존재감이 의외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현 여권 상황을 분석한 뒤 야권 상황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만 잘 정비해 장동혁 대세론이 굳어진다면 장동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조국, 정청래보다 비주얼, 언변, 정무감각, 연설, 소통 능력, 특히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에서 월등하다. 장동혁의 원내 경력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원내 대변인 시절이다. 수없이 온마이크를 했고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할 때부터 여러 방송 매체에서 활약하며 오랜만에 정통 엘리트다운 또 우파의 품격을 갖춘 신사의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였다. 필자 역시 처음 뉴스 프로그램 패널로 나온 장동혁의 모습을 보고 정말 보수적인 느낌의 정치인이구나, 정석적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흑수저, 자수성가, 산골 소년의 서사까지 갖추고 있으니 입체적인 카리스마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어려운 성장 환경을 딛고 독실한 신앙심으로 현대건설 신화를 일군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날렵한 순발력, 지치지 않는 열정과 스태미나로 실력주의, 정통 엘리트 우파를 대표했던 시대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정치와 불화했고 정치를 불신했기에 결국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력이나 지지층을 만들지 못하고 정치적 롱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점을 장동혁 대표는 교훈삼아 무엇보다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새시대 정치의 근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동혁은 3년 만에 원내 모든 요직을 거친 슈퍼 정치 엘리트이다. 정당 정치 기반에서 원내의 선후배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업무에 통달한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맡았을 때 이준석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장동혁이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의 모습을 더욱 기대하며 지켜볼 만하다. 심규진 교수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지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뉴스가 볼만 난다고 말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대여투쟁, 최고위 모두 발언, 기자회견 등에서 확실히 전국의 주도권을 쥐는 활력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탁월하다. 좌파 진영을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충무로 대통령으로 나눠 이간질의 프레임을 만든 것은 굉장히 천재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동혁은 빠르다. 그는 수시로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동향까지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손현보 목사 구속 사태와 관련해 왜 빠른 논평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일부 지지층의 지적에 그는 바로 다음날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종교 탄압 문제를 지적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지지층으로서는 장동혁의 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또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허민 문화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또한 애초 보도에 기자의 해석이 과도하게 포함됐다는 이유로 많은 지지층이 해명을 요구하자 직접 주말에 허민 기자를 찾아가 설명을 구하고 해명 성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서 심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장동혁 대표 출범 후 최대 위기는 언제였냐 하면 일각에서 장동혁이 한동훈이나 혹은 조경태를 품고 가기로 했다. 그래서 단계 문제나 이런 문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대신에 과거처럼 대략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그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면 대단히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바로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였고 41%대라는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올렸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순간에 무너진 그 전철을 장동혁 대표가 밟을 가능성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때가 바로 며칠 전 장동혁이 한동훈, 조경태를 품고 가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바로 장동혁 대표가 다시 확 뒤집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전해드린 대로 한국의 기관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명백하게 한동훈 단계 문제도 처리하고 간다. 또 한동훈을 품고 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면회도 적절한 시점에 한다. 이렇게 그동안에 자신이 발언했던 내용, 강조했던 내용들을 모두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진화를 함으로써 논란이 됐던 장동혁이 다시 변절했느냐 배신했느냐 그런 프레임을 확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순발력 있게 대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만약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또 잘못 제기됐던 일부 의혹들을 확실히 진화하지 못했다면 장동혁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급락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한순간에 매장될 그런 위험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했다는 점은 상당히 그의 정치적 감각이 남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 교수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 같은 장동혁의 프레스 장악력은 정치검찰이 기자 개개인에게 단독을 흘려주며 구슬리고 포수받은 여론전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장동혁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미디어를 향해 선제적으로 프레임을 던지고 리더로서 원칙 있는 단일대오 당내 통합이라는 더 큰 아젠다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아젠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에게도 과제는 남아있다. 당내 계파 갈등을 조율하는 리더십, 단기간에 대세론이 피로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력,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확장 전략, 원내 정치와 장외 세력을 이간질하려는 기성매체 프레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이 그것이다. 지금은 프레스 장악력과 대여 투쟁에서 부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기반과 통합의 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것이다. 심규준 교수는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조언을 해준다면 장동혁 대표는 영남과 그리고 충청을 아우르는 영남과 충청에서 확고하게 우선 지지세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영남,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영남 지역은
한국의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핵심적 지지 기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과 맞서는 가장 중요한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충청 지역은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좌익 세력도 충청권에 대한 공략에 대단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바로 이 자신의 고향인 충청 지역에서 확고하게 지지를 얻고 거기에다가 한국 우파의 핵심적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 지지를 공고히 굳힌다면 충분히 앞으로 각종 선거들, 당장 지방선거부터 그 다음 총선, 대선까지 이런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한국 우파, 한국 보수의 핵심적인 정서, 핵심적인 정치적 요구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장 대표에게 충고하는 바입니다. 우선 한국의 좌파 매체 혹은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기존 레가시 미디어의 중도니 혹은 통합이니 하면서 그 속삭이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장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바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확고하게 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중도라고 하는 혹은 부동층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나중에 힘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점을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심규진 교수는 또 한국 자유파 시민들에게 최근 인기가 급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이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보다 젊은 정치인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평에 따르면 김민수는 단대부고 11회 출신으로 상지대에서 공부하고 소규모 창업으로 시작해 크게 성공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당시 고교 동기들에 따르면 마치 고학생처럼 여겨졌던 친구였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덩치와 아우라만으로도 쌈장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싸움을 한 게 전혀 아니었고 동창들 기억 속에 김민수는 다정다감하고 리더십이 뛰어나 모두와 잘 지내는 친구였다. 그 후 창업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신한대학교 전임교수 자리까지 올랐다. 워낙 달변에 논리적이라 숙명여대에서 강의를 맡았을 때는 강의평가 만점인 5.0을 받을 만큼 강의력도 독보적이었다. 나무위키에 극우정치인이라고 돼 있는데 김민수는 이미 이렇게 말해왔다. 애국이 극우라면 나는 기꺼이 극우하겠다. 여러분 참고로 이 나무위키라는 것은 위키피디아와는 다른데 상당히 좌편향이 심한 정보 이런 게 많은 게 나무위키입니다. 신 교수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쟁이 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싸우는 건 아마 스스로가 합리적이라고 잘난 척하는 미디어 카르텔이 극우라고 낙인 찍은 정치인들일 거다. 중도 합리 정치인들은 그 합리성을 발휘해 일단 살고 보자고 가장 먼저 도망갈 거니까. 사람들은 거침없는 야성의 전사 김민수를 두고 자수성가한 끈기와 단단함의 정치인, 그러나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인간미 넘치는 인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을 평가했습니다. 정말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당대표의 장동혁 의원이 당선된 것,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 한 명 2위로 당선된 김민수라는 젊고 전도가 양양한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권 문법에서 벗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김민수라는 정치인의 등장, 아마 그 두 부분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